멋진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누구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좋은 어른들이 교육기부에 함께하고 또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꼭 함께 교육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응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육기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두행복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꾸준한 교육 기부를 함으로써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응원합니다. 교육 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안녕하세요. 열린마루 첫째 날 라이브 오후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허송현입니다. 와, 지금 채팅창에 많이 박수 이모티콘과 함께 화면이 환해졌다라는 반응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채팅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9회째 맞이한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매일매일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길 바랍니다. 교육 기부자,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온라인 부스들이 운영 중인데요. 오늘 열린마루 첫째 날 오후반 라이브 주제 궁금하시죠? 우리 주제는요. 오전반 라이브에 이어서 지구, 우주라는 주제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박수 소리 효과음이나 이런 거 박수 한 번만 여기 다 같이 쳐주시겠어요? 우리 마스크는 다 쓰고 있지만 네, 이렇게 또 이런 분위기를 느껴야죠. 네. 얼마 전 헐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대본을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협력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서 톰 크루즈께서 영화를 찍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계획이 성공한다면 톰 크루즈는 인류 최초로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대단한 배우로 길이길이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 ISS 국제 우주 정거장은 어떤 곳이야? 아니, 톰 크루즈 우주인이 아니라 영화 배우인데 가서 촬영할 수 있어? 숨을 어떻게 쉴 수 있어? 이렇게 많은 궁금증들을 쏟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더 발전된 우주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계신 과학자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지구와 우주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볼까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인공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영상으로 만나보셨죠? 그러면 저는 직접 옆에 계시니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앞에 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먼저 랜선을 통해서 우리 박사님을 만나고 있는 랜선 관객분들에게도 박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대덕특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무중력 환경,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 그리고 그 실험들을 계획하고 어떤 실험을 하면 좋을까,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과학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꿈이 과학자였던 적이 없어요. 과학이 저에게는 너무 머나먼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실물로 과학자로 이렇게 처음 만나 뵙는데 박사님 저 너무 영광입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짝짝짝 멋있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제가 제 앞에 이렇게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채팅 많이 부탁드릴게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랜선 관객분들께서 옆에 계신 우리 이주희 박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면요, 또 온라인 이런 행사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질문 있습니다라는 말머리를 달고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박사님께서 직접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똑똑하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박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저는 그 2008년에 여러분들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을 배출하는 네. 그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네. 그거 마친 다음에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생명, 물리, 화학 다양한 분야의 이런 실험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인 배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우주인이 배출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배출을 시키신 건가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부서원들 네. 그리고 그때 한 20여 명의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분.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더 박사님이 갑자기 뒤에서 빛이 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중력에 관한 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무중력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나는 중력이 없는 세상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네. 그럼 보통 떠다닌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키가 큰다.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키가 몇 센치 정도 크죠? 한 2, 3cm, 많으면 한 4, 5cm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커지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늘어나죠. 표현이. 그렇죠. 예. 커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죠. 예. 근데 지구에 오면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박사님께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박사님께서는 대학에서부터 우주과학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평생을 우주과학을 공부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해서 과학자가 되고 싶으셨는지, 우주과학이라는 분야에 어떻게 관심이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네네. 네.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게 1988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지금은 나이를 이렇게 조금 먹었지만 그 당시에는 88 꿈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올림픽.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선배님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 대학을 들어갈 때 저는 우주과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는 없었어요. 그냥 우주가 좋았고 저 우주에 나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만약 내가 갈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마 줄곧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아니라 쭉 어릴 때부터 항상 우주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구나. 네. 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볼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시골 하늘은 별도 서울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질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도 만약에 시골에서 살았다면 과학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박사님처럼?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어떻게 우주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거는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하늘을 보면서 우주가 궁금했고,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 자연스럽게 우주 쪽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 나사나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같은 우주센터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에 있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한국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두주독으로 우주 개발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네.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사가 있고, 나사, 네. 그렇죠? 미 항공우주국. 네. 그리고 유럽에는 유럽우주청, 네. 이사라고 이사. 하죠. 예. 네. 그리고 일본은 작사,
러시아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로스코스모스 또는 FSA, 페더럴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네. 대표적인 그런 우주 개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역시 세계 각국에 다양한 우주 센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시작한 건 한 3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 30년이 됐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1989년부터 네. 우주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발사한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닙니다. 오. 항공우주연구원에 카이스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카이스트 안에 인공위성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네. 여기에서 1992년 처음으로 우리별 1호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의 그런 힘으로 우주로 보낸 적이 있죠. 그리고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9년에 네. 이런 소규모 위성이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실용급 위성을 아리랑 위성을 1999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면서 우주 네.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리체 본체 발사에 대해서 좀 최근 관심이 조금 뜨겁지 않나 우주 그렇죠. 쪽에서는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뭐 우리가 인공위성을 지금 개발하고 활용하고 하는 능력은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0년의 그 긴 그쵸? 역사를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위성을 뭘로 쏠 거냐,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해 줄 수 있는 로켓이 필요하죠.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나로, 그리고 나로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누리호. 누리호.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는 두 번의 실패를 했었죠, 처음에. 네. 그렇지만 세 번째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요. 네. 그거의 후속으로 지금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누리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1년에는 누리호 본체가 예, 발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박사님께서 조금 전 설명해주신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교육기부 박람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항공, 위성, 달 탐사, 드론 분야 연구원이 원격 수업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진로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청소년들께서는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 참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제 옆에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옆에서 1열이 아닌 0열에서 친근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예전에는 우주 과학 하면 너무 머나먼 이야기고 좀 따분한 이야기가 아닐까 했는데 저 지금 진짜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가 지금 엄청 커져 있을 거예요. 진짜 귀를 열고 활짝 박사님의 말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랜선 관객분들께서도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라고 해주시고, 호프 꽃사슴님께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이거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말, 아니 이걸 제가 봐서 작가님께서 놀라셨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얼마 전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에서 영화배우 톰 크루즈 씨께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서 영화 역사상이 아니라 이건 뭐 지구 역사상 최초로 영화를 찍는다고 해요. 톰 크루즈가 가서 영화를 찍는 국제 우주 정거장은 대체 어떤 곳인가요? 예,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아마 내년 10월 달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사실은 1960년대 우주 개발이 시작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에서 처음 우주정거장을 만들기 시작해서 뭐 샬로트, 그 다음에 미국의 스카이랩, 그 다음 뭐 러시아의 미르, 그 후속으로 1998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전의 국제우주정거장이 그냥 한 나라, 뭐 러시아면 러시아, 미국인 미국에서 운영했다고 보면은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현재 세계 16개 국가가 참여를 해서 건설을 시작했고요. 지금 지구상공 약 350에서 400km 상공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좀 안 가요. 어마어마한 건설 비용도 들었을 것 같고, 네네.
그럼 국제우주정거장 ISS 이게 무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기한이 있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1998년부터 만들어서 2011년쯤에 완공이 됐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뭐 주도적인 국가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까지가 운용 기간이에요. 네. 2024년까지 미국의 나사나 러시아가 이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기간이고 네. 2024년 이후에는 상용으로 넘기겠다. 그러니까 어. 상업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면 아마 활용도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적으로 활용이 된다. 지금은 어떻게 말하면 뭐 그렇죠. 국가기관들이 네,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24년 이후에는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뭐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돼요라고 채팅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분께는 저희가 그 퀴즈를 풀어주신 분한테 기프티콘을 드리니까요. 잘 집중을 해주세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사용이 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선 관객들의 답을 우리가 받아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나간 깜짝 퀴즈에는 이 ISS가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댓글에 남겨달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ISS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해서 축구 경기장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길이는 한 100m가 넘고요. 네. 폭도 한 70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운동장 크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뭐 우리나라도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죠. 저 같은 연구자들이 그런 데서 실험을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네. 어쨌든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네. 지금 2024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이 될 거고 여기서 우주인들이 지금 서너 명씩 지금 항상 체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임무 교대를 해주고 있고요. 네. 이 서너 명의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력 이런 것들로 그 국제우주정거장의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가구 한 11가구가 쓸 수 있는 이런 전력량이 국제우주정거장의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전력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아주 우주 실험의 뭐 전초기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무게는 길이는 어쨌든 저 무게가 중요해요. 저 몸무게 매일 재거든요. 무게가 중요합니다. 네. 무게는 뭐 수백 톤이 나가는 이런 구조물이에요. 수백 톤. 예. 근데 그 기상에서 네. 이렇게 저희가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품으로 해서 큰 구성품으로 해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성품으로 올라가서 국제우주정거장을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제우주정거장, 그렇다면 이 수명이 단 국제우주정거장이 미국의 한 기업에게 이제 상업적으로 팔린 뒤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 짐작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깜짝 퀴즈를 내드렸잖아요. 정답이 조금씩 도착한 것 같아요. 제이코팡님께서는 수명이 닿으면 해체 작업을 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어떤 분께서는 건물 같은 거니까 다른 기능으로 운영이 될 것 같네요 라고 계란 호랑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명이 닿으면 폐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의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그렇죠? 박사님, 그러면 제가 깜짝 퀴즈를 마감을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댓글을 받아보도록 하고 박사님께서 정확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주신 분들 수명을 다하면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은 수명을 다한 게 아니고요.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아, 연장. 네. 그래서 2024년 이후에는 네. 여기에 민간인 기업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게 네.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업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네. 뭐 우주 호텔, 아, 우주 호텔. 네, 일반인들이 조금 훈련을 받고 가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체류 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돈과 건강만 허락한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을 여쭤봐도 지금 되는지. 현재 네. 약 하나로 치면 한 6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600만 원 아니고 600억 600억 원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네. 비싸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것이 활성화된다면은 나중에는 뭐 가격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비행기 만들 때 그렇죠. 되게 비싸게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현재는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아마 네. 그렇게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되면 이제 각각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을 해서 우주 호텔에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600억 원은 너무 세서 제가 꿈을 조금 접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우주 호텔이었습니다.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24년에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에서도 우주 호텔이 정답이었고요. 참 가격은 공개할 수가 없게 너무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네요. 가장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라이브가 종료된 뒤 모바일 교환권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댓글 많이 열심히 남겨주신 분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분들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운영진 재량으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채팅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 호텔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이번 생에 그냥 지구 호텔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싸라고 한 거 보니까 당첨되셨나 봐요. 맞추셨나 봐요. 600억 우름우름이라는 분들도 보이시고 근데 지금도 우주 호텔 치면 지마켓 우주 호텔 나와요라고 박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까 랜선 관객분이 또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질문을 제가 제이콥 팍님의 질문입니다. 우주 과학계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위치에 있나요? 라고 제이콥 팍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제 뼈를 팍 때리는 듯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뼈를 딱 때리는 질문? 네, 저한테 분발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우주 과학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단정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우주과학자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순위를 여기다 매겨놓으면은 그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우주과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나라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주 개발 지금 하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언저리에 우리가 10위권이 아니라는 이야기부터 뭐 이걸 정량적으로 딱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위주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주 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따라가는 게 네. 우주 과학입니다. 우주 과학. 예, 그래서 우주 개발이 되는 만큼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우주 과학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만약에 세계에서 우주 과학이 몇 등입니까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네. 저는 한 20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까 한 몇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나라가 세계 우주를 네.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150개 네. 이상 되죠. 그 네. 중에서 20이면은 뭐 상당히 그쵸. 상위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조금 더 겸손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 우주 과학계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언제든지 1등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이 우주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조차도 많지 않다고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참가한 우리 친구들이 네. 만약에 우주과학을 전공을 해준다면은 네. 아마 그 1등하는 순간이 아마 금방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도
우주 과학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브레인이 다 같이 모이면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우주 과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큐피트 초이님께서 MC가 정리를 잘하시네요. 크크크. 이분께 기프티콘 드릴 수 있나요? 네, 너무 사심이 담겨서.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우주인 배출 사업도 아까 담당하신 그 핵심 멤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은 이소연 박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우주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선발 기준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주 많이 이 구분이 되지만 한 3가지 정도 아주 올드한 표현, 그러니까 옛날식 표현을 하면 지덕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지덕체. 예, 지식, 네. 그다음 마음, 네. 그다음 체력. 네. 이 3가지가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우주인 선발할 때 후보자들을 선발할 때 꼭 우주인이 아니래도 이거는 잘 알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주인의 자격을 또 갖출 수 있다. 평상시에도 지덕체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우주인 후보자들로 선발이 되면 그렇게 또 만들어 갑니다. 예. 네, 지덕체를 갖추는 게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우주에 가기까지 하루아침에 내가 내일 우주에 가고 싶다고 해서 우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짧지 않은 시간 또 훈련을 받고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류 최초의 우주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인류 최초의 우주인 누구죠? 유리 가가린이죠. 네. 예, 1961년 4월 달에 최초로 지구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온 네. 지금은 러시아지만 예전에는 소련이었죠. 네. 소련의 우주인이 바로 유리 가가린,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겠습니다. 네. 사실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 나오고서 미국이 세계 이렇게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뒤에 미국 최초 우주인이 한 달 뒤에 우주 비행을 했거든요. 한 달 차이로 예, 한달 최초를 차이로. 뺏겼구나. 예, 예. 하지만 한 달도 굉장히 큰 예. 거기 때문에 또 가가린이라고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쯤에는 이제 퀴즈 타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랑 박사님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에게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가린이 우주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남긴 유명한 말도 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남긴 말, 지구는 땡땡빛이었다라고 가가린이 말을 했는데, 댓글로도 알고 계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류 최초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 비행 훈련 중에 생을 조금 달리했고 이후 많은 우주인들이 그 뒤로 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주를 여행한 많은 우주인들 중에서 좀 다양한 기록을 세운 우주인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해외 우주인보다는 사실 저는 이소연 박사를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소연 박사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실은 기사들도 있었고 네. 또는 어떤 온라인에서 네. 그런 일들이 예전에 사실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소연 박사가 해낸 일은 네.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원래 계획했던 거 이상의 네.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네. 일본 우주인의 여성 우주인에서 아시아에서 2번째로 우주에 갔다 온 우리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거든요. 네. 그 이소연 박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네. 최초의 우주인이 가서 보통 실험을 한 서너 가지밖에 못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우주인은 네. 21가지가 되는 실험을 하고 돌아왔어. 무려 7배예요. 네. 보통의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더라도 3-4번의 실험을 할 수 거의 다 대부분이 종류가, 3-4번의 실험을 세네 하는 종류. 3-4 종류의 실험을 하는데 우리의 이소연 박사님은 21가지 실험을 했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어떤 기록의 최고의 우주인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사님께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정말 이소연 박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기록을 세운 우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소연 박사 말고도 인류 최초로 또 우주 유영을 한 우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965년쯤일 거예요. 네. 소련 우주인이죠. 네. 최초로 우주 유영을 했고 사실 우주 유영을 한다는 게 우주 비행하고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성이 높죠. 그러니까 네. 우주 비행을 하는 건 안전한 그래도 우주선 안에 있지만 네. 우주 유영을 한다는 건 그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우주 유영에서의 그런 위험성은 우주선에서보다 한 곱절 아닌 한 10배 이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최초의 우주 유영을 한 러시아의 우주인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주 유영을 한 이 알렉세이 레오노프라는 우주인이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2분 동안 유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12분이라고 했을 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박사님의 말씀대로 어떤 안전 장비나 약간 이런 비행 우주선 없이 그러니까 우주복은 입죠. 당연히 우주복만 우주복은 입고, 예, 네. 그렇죠. 예. 우주복만 입고 이제 혼자 유영을 네네.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분이 또 문워크에 성공을 했다고. 문워크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달에 가서 하는 게 문워크고요. 네. 사실 우주 유영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임무보다는 우주 유영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진행을 한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라든지 우주왕복선 이런 데에 탑승했던 우주인들은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주 유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우주 유영 정말 궁금해요. 저도 우주라는 공간에 네. 대해서 오늘부로 정말 큰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까 가가린이 그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봤을 때 땡땡 빛이었다라고 말한 거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구는 어떤 빛이었을까요, 박사님? 푸른빛이었습니다. 푸른빛.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예. 이게 바로 정답이었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뭐 그저 빛이었다라는 분도 보이셨고 그저 빛은 그저 빛이다 그건 아니었고 푸른 빛이 정답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우주에서 바라본 이 푸른빛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울지 어떻게 보면 그 우주인들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특권을 가진 우주인들 참 부럽네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 많은 우주인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기록 중 우주인이 우주에서 이번에는 가장 오래 체류한 기간은 며칠이나 되나요? 우주인의 그러니까 단일 기록하고 네. 이렇게 전체 누적해서 한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단일 기록으로서는 지금 얼마 전에 네. 쌍둥이 우주인이죠. 스콧 켈리하고 마크 켈리가 국제우주정거장에다가 그 한 명은 지구에 있고 한 명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체류를 했는데 이 스콧 켈리가 약 340일 정도를 국제우주정거장에다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귀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아마 단일 기록으로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40일이면 거의 1년에 가까운 네, 그렇죠. 시간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귀한 후에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일화가 있었다고. 이게 재미나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쌍둥이 우주인인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주인이 쌍둥이로 우주인이 되기도 사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 확률도 얘기죠. 네. 확률도 되게 낮은 그런 건데 어쨌든 미국의 우주인이에요. 그래서 스콧 켈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네. 그리고 동생은 마크 켈리는 지구에 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상대성 이론, 지구하고 우주 공간에 있는 네. 이 물체가 속도가 다르을 때 과연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될까라는 이런 아마 우스갯소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생명체 입장에서는 누가 더 늙느냐. 누가 더 늙느냐? 네, 그렇죠. 우리가 노화. 이제 네.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지구에 있는 우주인이 나이가 더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 340km 떨어진 거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우주인들의 네. 그 염색체 텔로미어를
이 노화하고 관련된 이 텔로미어를 사실은 이 연구를 한 거예요. 또 그러다 그런 연구를 할 생각을 예, 하다니. 그걸 해보니 네. 지구에 있는 우주인이 조금 더 늙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 좀 나온 거고 네. 사실 전 우주에 있었던 우주인은 네. 그것이 더 늘어났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생명이 단축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가 네. 처음 한 번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쨌든 그런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여기서 의미를 찾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많이 연구가 된다면 반복된다면 아마. 예.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노화를 늦추는 약간 그런 비밀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연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주선을 탈 때도 저는 사실은 차 멀미가 살짝 있는 편이고 배 멀미는 없어요. 근데 우주선은 또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구를 벗어나는 일이니까 우주 멀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실제 저도 차 멀미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차를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이소연 박사가 2008년에 이제 우주 가서 실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우주에서 이제 생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근데 사실은 멀미 증상을 조금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이제 귀에 보면은 세 방고리관이라고 해서 균형 그 중에 방고리관 중에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을 이렇게 책임지는 기관이거든요.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예. 균형 잡게. 지상에서는 중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네. 무중력 상황이 되면은 이 세 방고리가 자기가 할 일을 까먹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예, 약간 어디에 이런 이제 느낌? 중력에 네. 맞춰져 있던 게 네. 그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멀미 증상이 나기도 하고 또 이소연 박사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키가 커지느냐라고 우리 네. 아나운서께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증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 키가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소연 박사 이야기에 따르면은 허리가 조금 아팠다 많이. 왜냐하면 이 뼈와 뼈 사이 그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통증이 조금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구토 같은 것도 하나요? 왜 심하면은 구토도 하고요. 네. 지상에서도 여러분들 뭐 쉽게 할 수는 체험해 볼 수는 있어요. 네. 뭐 자이로드롭이나 예전에 이제 나온 바이킹, 네. 롤러코스터 네. 이런 것들을 머리가 심하게 아픕니다. 반복해서 타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중력 환경이 그런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경험해 보고 싶으면은 그런 놀이시설을 많이 이용하면 되는데 뭐 젊은 친구들은 아마 그런데 많이 적응이 돼서 쉽게 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데 그 무중력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그 물질들이 떠 있나요? 떠 있죠. 너무 개인적으로 식사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상상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상상이 안 가서 제가 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상에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우주정거장까지 가기에는 최소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무중력 환경을 위해서 실험을 하려면은 무중력 비행기를 지상에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 운영은 안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쪽에 가면은 이런 무중력 비행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포물선 비행을 하면서 그 무중력 환경을 만들어줘요. 거기서 실험을 하다가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2-3번 정도 그걸 이용을 했었는데 까만 봉지를 줍니다. 타면은. 까만 봉지를. 그래서 처음에 이게 용도가 뭘까 했는데 구토가 나오면은 뿜지 말고 꼭 봉지에다 해서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 용도로 사실은 깜장 봉지, 비닐 봉지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그런 검정 비닐 봉지를 우주인들도 쓴다. 구토를 잘 담기 위해. 지상에서 실험을 할 때. 귀에다 그냥 걸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토가 심하신 분들은. 근데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되게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 별걸 다 물어본다고 죄송합니다. 네, 별걸 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럴 때 다 별거 다 여쭤봐야죠. 우주 식품.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주 식품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사람이 우주로 가게 되면은 네.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우주인이 갈 때도 물론 그 당시에는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했지만 사실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은 우리 것들을 조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우주 음식. 우주 음식. 예, 저희도 한 10종류 정도를 개발해서 가져갔고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추장, 네. 그걸 비롯해서 라면, 네. 그다음 김치, 네. 뭐 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10종류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네. 한국식품연구원 네. 이 두 기관이 참여했고요. 거기에 국내 기업, 제 기업명을 얘기를 해도 되나요? 여기서 기업 뭐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땡 이런 식으로? 예. 오뚜땡 아, 누가 봐도 네. 씨오땡 아,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우주 식품을 개발을 함께 해서 같이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네.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고추장, 라면, 뭐 김치는 사실 우리나라만 벗어나도 어디 가도 생각나는 그런 건데 우주에 가면 얼마나 생각이 나셨겠어요. 근데 네. 개발을 해서 주셨다니 제가 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땡. 국내 기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들을수록 우리나라 너무 멋진 나라 같아요. 저도 근데 우주 식품 기회 되면 한번 언젠가 맛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이번에는요 우주 식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는 제가 조금 우주를 둘러싼 이 소문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조금 박사님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드리면 진실 혹은 거짓인지 밝혀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박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이 강의를 듣고 과찬입니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우주에서는 암세포 성장이 더 빨라진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반반입니다. 반반은 안 되는데? 반반은 반반이에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반반인가요? 네. 지금 연구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험이 생명 분야의 실험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주에서 생활하는 우리 이 사람들의 네. 안전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세포를 가지고 우주에서 세포 배양 실험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뭔가 다른 역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네. 암세포가 그러니까 세포 배양을 했을 때 네. 빨리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어떤 경우는 늦게 자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반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반반이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거짓, 진실이라고 채팅창으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반반이었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반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약간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괜찮죠? 네. 네, 조금 더 빨리 하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거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 번식에 성공한 생물이 있다. 진실, 거짓? 진실입니다. 우주 번식. 저도 아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로 직접 답을 바로 공개를 할까요? 말씀하셔도 될것 시간이 같은데. 조금 네. 있으니까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벌레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발표하자면 바퀴벌레라고 하는데요. 조금 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렇게 번식 실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동물들을 이용하는데 그쵸. 거기에 이제 바퀴벌레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송사리, 물고기죠. 네. 그다음 뭐 개구리, 네. 쥐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실험을 하는데 네. 처음에 한 게 이제 바퀴벌레가 되겠습니다. 바 선생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예, 보이시는데 그게 아마 네. 저쪽 러시아 쪽에서 네. 그 프로톤 위성이에요, 인공위성. 여기에 네. 실어서 했던 실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바퀴벌레 정말 끈질긴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우주에서 벌어지는 뭔가 특이한 풍경을 듣거나 만나는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랜선 관객분들에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소개해 줄 만한 일화가 있나요?
뭐 우주에서 결혼한 거 결혼식 호텔도 로맨틱한데요? 나오니까 결혼식도 네. 예, 근데 사실은 완벽한 형태의 결혼식은 아니었고요. 네. 신랑은 국제우주연구장에 네. 그리고 신부는 지상에 이렇게 있어서 랜선으로 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결혼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랜선으로 결혼식을 한 사례. 예. 그래도 뭔가 낭만적이고 로맨틱합니다. 저도 우주 결혼식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돈과 건강에 허락하면 됩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께 우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정말 순삭이 됐어요. 박사님께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자녀분들에게도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네. 옆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는 우주가 주 관심사인데 네. 우리 아이들은 우주가 관심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가면은 네. 우주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 아이들 또래 네.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고등학교, 중학생 자녀들은 아빠 앞에서는 아무래도 츤데레의 모습을 보이고 뒤에 가서는 야 우리 아빠가 이소연 박사 알지? 거기 배출한 핵심 멤버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전에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아주 위대한 과학자라는 사실이 저라도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좀 진행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열린마루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육기부 박람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아까 토크 중에 제가 살짝 설명드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처럼 이 지구와 우주에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극지연구소에서는요. 극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체험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온라인 극지 과학 온라인 수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극지 활동을 연구와 생활, 상식 등으로 나누어서 5편의 원격 수업 자료로 제작을 했는데요. 이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체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교통약자 항공보안 검색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통약자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응대법 및 항공보안 검색 기법을 학습하는 내용인데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덧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요.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신 것처럼 댓글로 받을 예정이고요. 말머리 정답을 달아주신 뒤에 퀴즈의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앞에 제작진분들이 임의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방송이 종료된 뒤 피자나 치킨 모바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땅 파보세요. 피자랑 치킨 절대 안 나옵니다. 퀴즈를 열심히 풀면 피자랑 치킨 모바일 교환권이 나옵니다. 댓글 정답 기재 시간은 문제가 나간 직후부터 바로 제가 마감입니다 라고 외치기 전까지이고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진들이 댓글창에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을 남겨드릴 예정인데요. 그분들께서는 또 반드시 저희가 안내해드린 연락처로 필수 정보들을 전달해 주셔야 선물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퀴즈 시작합니다. 자, 랜선으로 함께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 다들 준비가 되셨죠? 먼저 OX 문제 5문제 몸풀기처럼 OX 퀴즈 5문제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주관식 문제 5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정답 기재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나간 직후부터 제가 마감을 외치기 전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의 이름은
닐 암스트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류 최초의 우주인. 박사님 힌트 조금 주신다면? 유씨죠. 네. 이름이 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신다면 가라. 가라. 약간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 네.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닐 암스트롱 X. 바로 가가린이 정답이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죠? 맞춰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OX니까 OX만 맞춰주셔도 정답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네. 우주에서 유형에 성공한 우주인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OX. 우주에서 유형에 성공한 우주인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 문제 너무 쉬워서 강의를 조금만 집중해서 들었다면 쉽게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까 한참 제가 이야기를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12분 기록하신 분 이야기도 예. 나눴고, 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취선 그어질 거예요. 5, 4, 3, 2, 1, 땡! 정답은 바로 O가 정답이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구소련의 보스호트 2호에 탑승한 알렉세이 레오노프라는 우주인이 아까 12분간 우주 유형에 최초로 성공을 했다고 했고요. 최초로 성공을 했고 그 뒤로도 유형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O가 정답입니다. 아, 역시 퀴즈는 또 빨리빨리 푸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 체류한 사람은 여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주에서 아까 가장 오래 체류했던 네. 쌍둥이 네, 형. 그렇죠. 미국 우주인. 네, 네, 미국 우주인. 아까 뭔가 이분들을 통해서 노화에 관련한 뭐 실험도 진행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주에서 가장 오래 체류한 사람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5, 4, 3, 2, 1, 땡! 정답은 바로 X. 남성 우주인 스콧 켈리가 아까 340일 동안 우주에 체류를 해서 가장 오래 체류한 사람으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자, 퀴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정답 틀렸다고 해서 우울해하시지 마세요. 만약 내가 모르겠다 하면 댓글로 아나운서 여신이다, 너무 예뻐요, 선물 갖고 싶어요, 이런 거 하면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면서 네 번째 문제는 우리 박사님께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러시아 우주인 중 우주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근데 OX 문제가 난이도가 네. 괜찮죠? 뭐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우주 결혼식 하고 싶어요라고 아까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네 번째 문제 어느 정도 정답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 정답은 O. 2003년 8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러시아 우주 비행사 유리 말렌첸코가 우주 결혼식을 랜선으로지만 올렸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섯 번째 문제를 만나볼 차례인데 OX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주에서는 암세포 성장이 굉장히 빨라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암세포 성장이 굉장히 빨라진다. 굉장히 빨라진다, 이 말에 약간 문제 풀 때 뭔가 굉장히 빨라진다,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아닐 확률이, 어릴 때 제가 그 문제 풀 때
요령 중에 하나였거든요. 5번째 문제, 이 정도면 힌트가 된 것 같은데, 자, 5번째 문제도 정답을 바로 5초를 세보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 정답은 바로 X. 암세포 성장이 느려진다 라고 돼 있긴 했는데, 느려지는 건 아니고 아까 반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빨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정답이 맞습니다. 아, 잘 네. 넘어갔어. 왜냐면 대본에 느려짐이라고 제가 본 것 같아서, 언뜻 본 것 같아서 잘못 말했는데, 아,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 땀났어요. 자, OX 퀴즈가 마무리되었고요. 운영진이 이제 댓글에 차후에 남겨드릴 테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운영진들의 댓글을 보고 댓글에 있는 정보를 운영진에게 넘겨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관식 퀴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주관식이라고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관식이지만 우리가 또 대단하게 어려운 주관식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라면 참여하실 수 있는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주관식 퀴즈 문제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퀴즈 1번 문제 드립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남긴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구는 땡땡땡이었다 인데요. 이곳에 들어갈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남긴 말. 근데 저는 사실 정말 그 4DX라든지 영화 인터스텔라 뭐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해서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봤는데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렇게 우주인 분들이 부러운데 푸르다 안 됩니다. 푸르다 안 됩니다. 푸르다라는 오답을 제가 봤는데 푸르다 안 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땡땡땡이었다.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5, 4, 3, 2, 1 마감. 정답은 바로 푸른 빛.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아, 뭔가 명언처럼 들리면서 저도 느껴보고 싶은 그런 부러움입니다. 그래도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그런지 정답자분들이 많으시고,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분 외에도 다른 댓글에 하트를 막 이렇게 많이 붙여주신다든지 별을 붙여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정답 먼저 쓴 사람 외에도 한 분 저희가 더 추첨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문제는 우리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내겠습니다. 네. 우주에서 번식에 성공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아, 이 생물. 번식에 성공한 생물이 있어요.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이 생물은 정말 실생활에서 만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됐죠? 그리고 뭐 정답자 분들도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이 정답은요, 바로 바퀴벌레가 정답이었습니다. 바선생 안 되고요. 바퀴벌레라고 정확히 적어주신 분들. 이 와중에 정답 적으시면서도 약간 웃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바선생이라고. 안 됩니다. 바선생. 정답은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나갑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 체류한 사람은 미국 나사 우주인 스콧 켈리입니다. 스콧 켈리는 과연 우주에서 며칠이나 체류했을까요? 며칠이나 체류했을까요?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박사님? 1년은 안 됩니다. 너무 정확한 힌트를 주셨네요. 1년 다운, 1년보단 다운, 365일보다는 다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OX 끝나고 나서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정확히 맞춰주시는 분이 제 눈에 띄셔서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 정답은요, 1년이 안 되는 340일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열심히 진짜 들어주셨나 봐요. 정확한 정답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박사님께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앞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채팅이.
열기 뜨거워요. 박사님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일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앞으로도 우리 우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라는 댓글들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이번엔 박사님이 내주실 차례예요. 4번 문제. 저한테 이렇게 긴 문제를 왜냐면 제가 박사님이 읽겠습니다. 항상 막중한 임무를 네네. 하셔야죠. 4번 문제 주세요. 우주 공간에 가면 이석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우주 멀미가 생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주 멀미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마치 멀미하듯 어지럽고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발생되는 건데요. 세포에 영향을 주는 이것은 과연 어떤 환경일까요? 아, 이거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썼던 용어 중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주 공간에 가면 이석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우주 멀미가 생기는 사람은 이것이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생기는 건데 제가 지금 짚고 있어요. 힌트가 될 수 있죠. 요거는 답을 만약에 나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네. 제가 몇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답이 나오면 그러면 일단 마감을 하고 답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5, 4, 3, 2, 1, 땡. 하지만 정답을 정확하게 써주신 분도 계세요. 미소 중력이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미소를 띠면서 그걸 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정답이 될 수 있는 다른 것? 왜 미소 중력이냐면요. 네. 영어로 쓰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마이크로 그래비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중력 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이크로 중력 환경. 네. 그리고 예전에 요렇게 마이크로 중력 환경을 쓰기 전에는 미소 중력이라고 풀어서 썼습니다. 네, 무중력은 안 되는 거죠. 무중력도 됩니다. 무중력도 예. 되나요? 예. 무중력도 되면 정답자분들이 많아지세요. 네. 그러면 무중력 또는 관자놀이는 아니죠? 예? 관자놀이. 여기 있어서 오답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자놀이는 아닌 걸로. 네. 반고리관도 아닌 거죠. 미소중력 또는 무중력이 정답이었고요. 어느덧 우리 마지막 5번 문제 틀리셨더라도 5번 문제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우주식품 중 디저트로 이것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이 음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아까 음식 종류를 쭉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식혜 친구? 그렇죠. 식혜랑 맞습니다. 되게 절친하고 세 글자? 크리스탈? 아무 말 힌트. 네. 정확한 힌트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정답은 바로 수정과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수정과가 정답이었고 식혜 친구 맞죠? 수정과. 수정과 그래도 많이 맞춰주셨어요. 식혜라고 들었는데 수정과가 정답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랜선 관객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봤는데 퀴즈의 답을 맞춰주신 분들과 또 선물을 받으실 분들은요 저희 운영진들이 뽑아서 댓글로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댓글을 보신 뒤에 따로 연락을 주셔야지만 선물이 본인의 품으로 무사히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청소년들과 또 교육 기부자들과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등에서 지금 계속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라이브로 참여하는 게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등에서도 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이 많이 됐고 어쨌든 하나도 티가 안 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셔갖고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들으면 꼭 감사하다고 하랬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예, 예.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우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울해하시지 마세요. 이 코로나 블루를 조금 다르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렇게 교육 기부 박람회 또한 그런 자리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본인이 조금 더 자꾸 즐겁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시면서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의 새해 계획도 궁금해요. 저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 상황은 어렵지만 연구에도 사실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우주과학 또 우주 탐사를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 계획대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새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과학자로 우리 이주희 박사님의 능력을 펼쳐주시길 저를 포함해서 이 랜선 관객들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네. 열기 느껴지시죠? 네, 박수 한번 느껴집니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린 마루 오후반도 참 알차게 꾸며봤는데요. 온라인으로 제가 말이 조금 너무 많아서 역시나 5분이나 지났네요. 1시간 5분 동안 함께해 주신 랜선 관객 여러분들 다들 즐거우셨나요? 다들 즐거우셨죠? 꼭 즐거우셨어야만 해요. 저 역시 지구 우주 분야의 흥미를 이렇게 갖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교육 기부자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2020 온라인 대한민국 교육 기부 박람회를 통해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 기부 운동이 사회적으로 더욱더 확산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20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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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